자, 590일째 밤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리자드는 말을 이었다. 오 인자하신 임금님, 두 사람이 위풍당당하게 말머리를 나란히 해서 궁전으로 들어선 뒤 왕은 젊은이의 손을 잡은 채 신하를 이끌고 둥근 천장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옥좌에 젊은이를 앉히고는 자기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부터 아래를 가리고 있던 흰 천을 벗으니 뜻밖에도 그 사람은 아까 범선에서 보았던 그 아름답고 젊은 귀부인이 아니겠습니까? 귀부인의 모습은 창공에 빛나는 눈부신 태양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고상한 미모며 빛나리만큼 우아한 맵시며 고운 생김새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신기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의 화신을 바라보고 그 이목구비와 고운 얼굴, 나아가서는 눈이 부실 만큼 호화로운 정취에 그저 멍하니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귀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임금님, 나는 이 나라의 여왕이며 당신이 보신 기마병과 보병들은 모두 여자입니다. 남자라고는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남자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삭을 따는 등의 농사일과 도시의 건설, 그 밖에 수공업 같은 기술에 종사하며 무기를 들거나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여자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몹시 놀랐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고상한 용모에다가 늠름한 풍모를 갖춘 키가 큰 백발노파가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여왕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대신이었습니다. 여왕은 이 노파에게 판관과 증인을 이리 들라하오 하고 말했습니다. 노파가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물러서자 여왕은 또다시 젊은이를 돌아보며 정답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젊은이를 안심시키고 서풍보다도 더 달콤한 말을 건넴으로써 자신의 수줍은 마음을 씻어버리려고 애를 쓰면서 당신께서 젊은 서방님이 되시고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몸을 일으켜 여왕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으나 그녀는 말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오 여왕님, 저는 당신을 섬기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놈이올시다. 여기 있는 노비와 병사와 금은 보화를 모두 보셨습니까? 여왕의 물음에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보고 말고요.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남에게 주건 어떻게 하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왕은 한쪽에 굳게 닫혀있는 문을 가리키며 다른 것은 어떻게 하시던 상관없지만 저 문만큼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저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또 밑줄, 또 금기가 나온 거지. 그치? 금기. 만일 저 문을 열면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조심하세요. 그렇죠? 여왕의 이야기가 끝난 그 순간 아까 그 대신이 판관과 증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다 백발이 어깨까지 늘어져 있는 노파들이며 잠옷 신성해 보일 정도로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왕은 그들에게 자기와 젊은이의 결혼 계약서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갖추어지자 여왕은 성대하게 화촉을 밝히고 전 장병을 초청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젊은이가 신부의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젊은이는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7년 동안 왕비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젊은이는 그 금단의 문을 생각해내고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금기라고 주어지면 꼭 깨지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런데 새로 생긴 그 여왕님 부인께서 문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 문이 궁금한 것을 보니 문제가 또 터지겠지. 그치? 그리고 결국 비극적으로 끝나겠죠. 아직까지 본 보물보다도 더 훌륭한 보물이 아닌 이상 왕비가 그처럼 말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젊은이는 일어서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또 금기가 깨졌죠. 그러자 아니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또다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지요. 샤리자드가 하는 말이잖아. 문 뒤에는 그 전에 해변에서 섬으로 젊은이를 데리고 온 예의, 그 독수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영광 없는 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자, 그것도 아니라면 호기심이 너무 많은 자겠죠. 재앙이 있을지어다.
젊은이는 몸을 돌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쫓아와 젊은이를 움켜잡더니 하늘 높이 날아올라 천지 사이를 얼마 동안 계속해서 날았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젊은이를 납치해 간 장소로 와서 젊은이를 버리고는 그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젊은이는 제정신이 들자 바로 조금 전까지의 고귀하고 화려하고 호사스러웠던 신분, 자기 눈앞으로 말을 타고 전진했던 군대, 왕으로서의 지배권, 그 밖에 온갖 영예와 행운, 그러한 것들을 회상하고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이는 독수리가 내려준 해변에서 2달가량을 머무르며 왕비의 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지도 않은 채 탄식을 하기도 하고 생각에 젖기도 하면서 있자니까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얼마나 큰 기쁨이던가. 아, 슬프도다. 지난 날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구나.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더욱더 후회하며 이제는 왕비도 고귀한 자신의 신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비탄에 젖어 그 전에 노일과 살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젊은이는 그 노인들이 자기와 똑같은 짓을 했었다는 것,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운명을 슬퍼한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는 노인들의 고집센 만류도 그제야 이해하였습니다. 후회와 비탄에 젖은 젊은이는 방에 집거하여 울기만 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작품의 제목이죠. 제목, 웃지 않는 사람. 그러다가 그는 세상을 떠났고 노인들 옆에 묻혔습니다. 오 임금님, 들으신 바와 같이 하고 대신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를 경솔하게 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경솔함이란 절대로 피해야 할 일로서 경솔함 뒤에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황송하오나 저는 마음으로부터 충고와 거짓 없는 조언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나름 교훈성이 있는 거죠. 교훈성.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죽이는 것을 단념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자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이렇게 돼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야기 안에 그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고 바깥쪽에 왕이 왕자를 죽이는 것을 단념하는 그 바깥 이야기가 있으니까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